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남원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감사와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광주고법에서 열렸습니다. 가혹 행위로 자백했다는 최모 씨와 검찰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일부 부서를 여전히 서울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수원들도 대부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을 폭행해온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었는데요. 인권 침해 의혹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을 항의 방문한 보호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남원 평화의 집 앞에 보호자들이 모였습니다. 건물 안 한 창고로 들어가자 유통기한을 수개월씩 넘긴 식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의 유통기한이 적시된 것 외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유통기한 확인되지 않거나 다 지난 음식으로. 시설 측은 폐기하기 위해 모아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기부받은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난 식품들입니다. 보호자들은 경찰 수사로 드러난 폭행 외에 부실한 식단과 과다한 진정제 투약 등 각종 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만나고 하나같이 다 말라있어, 애들이. 내가 능력이 좀 떨어져서 좋은 데 못 보내고 여기 와서 맞고 살았다. 이 생각하면 눈물 나죠. 이 시설에 거주했던 장애인 30여 명 가운데 사건 직후 시설을 나간 장애인은 8명. 나머지 20여 명은 아직까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시설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장애인 폭행으로 구속된 사회복지사들 외에 불구속 상태의 가해자들은 최근까지도 피해자와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가해자들이 시설 내부에서 계속 종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사무국장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사건이 발생하자 철저한 조사를 공언한 행정당국과 사과를 자처한 재단 측도 아직까지 시설 폐쇄 등 행정 절차에 나서지 않은 상황. 폐쇄적인 시설 안에서 수년간 지속돼온 장애인 폭행이 세상에 드러난 만큼 철저한 추가 감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15년 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옥살이까지 마친 사람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돼 법원이 재심에 들어간 것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최모 군이 범인으로 지목됐고 최 군은 살인죄로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 군이 복역하는 사이 이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될 만한 제3의 인물이 나타나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자기가 진짜 진범이 맞다.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근데 용기가 없어 자기가 자수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당시 최 씨가 감금과 폭행 등의 강압 수사를 못 견디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최 씨를 수사한 경찰과 지난 2003년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은 제3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나와서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최 씨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면서 관련 증거를 준비해 재판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명의 검사가 법정에 나오는 등 재심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증거 신청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져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증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국 사건이 아닌 강력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내려진 재심 결정과 이에 따른 치열한 법정 다툼, 억울한 옥살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과 경찰, 법원 등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막대한 파장을 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잇따른 비위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전주 완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전주 풍남문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완산경찰서 B 경위가 사고 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대기 발령됐습니다. 내년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미 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도 일부 부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여전히 남아있어 장기적인 이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혁신도시는 내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식품연구원이 입주하면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렇다고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조직이 모두 전북으로 이전한 것은 아닙니다. 전북개발공사 건물에서 새빵살이를 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도서를 선정 배포하는 팀과 인재 양성팀 20여 명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 재직하시는 분이라서 그분들이 지역에까지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기가 여건상으로 좀 힘들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심사센터와 국제협력센터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근무 인력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본부 조직이 아닌 지사 단위의 그런 조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있어요. 당시에 그 부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던 것입니다. 이 부서들은 전북의 사무공간만 확보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지만 기관들은 아직 전주로 데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안전인증센터가 수원에 남아있는데 조만간 조직이 폐지돼 인력들은 각 지사로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유일하게 경기도 용인에 남아있는 교육원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가 아닌 충남 공주로 옮깁니다. 그 기반 시설을 한 60% 정도 진척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변경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국토정보공사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 추진된 것이어서 그동안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까지 온전히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항으로 들어온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어 운송하는 작업을 환적이라 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군산항 환적을 제한하는 방침을 세워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항의 지난해 자동차 환적 건수는 24만여 건. 자동차를 하역해서 잠시 보관한 뒤 다시 선박을 이용해 국내외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하역과 선적에만 연간 12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입항과 예선, 도선, 보관 등 연관 산업 부문 종사자만 400여 명에 이릅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외국적 선박의 연안 화물 운송을 금지한 이른바 카보타지를 내세워 전남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허브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을 포함해 평택과 목포, 울산항 등은 환적이 제한되거나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 선사가 우리나라 들어서 막 돌아다니는 게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좀 불법적인 부분을 좀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항만업계에서는 광양항만을 육성하려는 차별적인 정책이고 특정 운송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항의 경우 전체 물동량의 19%가량을 자동차 환적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카보타지가 적용되면 항만의 기능도 크게 떨어집니다. 군산항에 월 30여 척의 자동차 선박이 입항을 하는데 환적 물량이 없어지면은 약 20여 척이 감소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더욱이 자동차 환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군산항 야적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환적 제한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단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적장 공사까지 저렇게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10월부터는 이제 운영 계획인데 진짜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뭐 할 거냐고 거기에서 야적장에서 이제. 군산항이 또 한 번 중대 기로에 서게 되면서 항만업계의 강력한 대응과 사태 해결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투자 무산 위기에 정치적 책임 공방에 앞서 MOU를 근거로 어떻게든 삼성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는 새만금 신시도 33센터 앞에서 삼성과 정부를 상대로 투자 협약의 진실을 규명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로 이전할 계획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무척 거셉니다. 여기에 최근 시의회가 상생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예비군 훈련장 이전도 미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2012년부터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 전주대대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 인근 땅 5만 평을 매입해 옮기려 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해 군부대 안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상 군부대 안으로 이전할 경우 완주군과 협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주대대는 3호 사단터에 들어설 에코시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이전이 급한 형편입니다. 사업비는 좀 더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 부대를 다 재배치하고 106년대 본부 내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전주시는 국방부에 요청한 이전 합의각서가 다음 달쯤 나오면 이전을 서두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주군 봉동읍 주민들은 현재도 106연대의 사격 소음으로 불편이 큰데 예비군 훈련까지 더해지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가 2019년까지 전주 외에 군산, 익산, 완주 대대도 106연대 안에 통합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은 전주대대 이전부터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예비군대대까지 옮기면 그 엄청난 피해를 완주 군민들에게, 봉동 군민들에게 감수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올 들어 전주시 의회가 완주 군민 혜택을 없애려 하자 완주군 의회가 전주대대 이전 불가 입장을 검토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에서 공사업체와 주민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둘러싸고 10시간가량 대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주식회사 에코시티 측이 항공대대 공사를 위해 전주시 도도마을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고 주민 100여 명이 저지하자 오후 늦게까지 대치하다 철수했습니다. 교육부의 서남대 의대 폐과 방침에 남원 지역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원시청에서 열린 공동대책회의에는 남원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대표와 서남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을 파탄시킨 책임 있는 구 재단 측에 서남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임시이사회가 오는 24일까지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선수 입단 과정에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도내 모대학 씨름 감독 5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대학의 선수를 지자체 씨름단에 입단하게 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선수에게 수천만 원을 챙기고 학교 발전기금을 걷는 등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북지구는 장애인 이동용 승용차 10대를 장애인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기증은 라이온스 협회 국제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하늘나무 복지원 등 10개 복지단체가 지원받았습니다. 내년 5월에 열리는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의 엠블렘과 슬로건이 공개됐습니다. 엠블렘은 우리 고유의 삼태극과 오방색의 화려한 색감과 전통 문양, 그리고 축구 이미지를 가미한 트로피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1, 2호 구간인 14.6km, 60필지가 부안군과 김제시에 각각 등록됐습니다. 앞서 3, 4호 방조제는 지난 2010년 군산시에 등록돼 방조제 전 구간의 토지대장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정부의 택시 총량제에 따라 올해 도내에서는 188억 원이 투입돼 145대의 택시를 감차할 예정입니다. 도내 택시는 총 9,200여 대로 30% 정도 과잉 공급돼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여 미등록 야영장 27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곳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등록이 가능한 나머지 야영장은 시설을 보완해 등록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안 변산면 채석강에서 관광객 46살 김모 씨 등 13명이 밀물에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김 씨 등이 물에 빠졌을 때 채석강 안쪽으로 들어갔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출을 나갔던 35사단 소속 현역병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35사단 모부대 소속 25살 황모희 병이 전주의 한 사찰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